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연일 짓눌려 있던 우리 시장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멀리 뛰기를 할 때도 한껏 움츠려야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그간의 이 답답한 흐름을 뒤로한 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 시장 방향성 궁금하시다면 이번 한 시간도 끝까지 저희 빅사이클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할 업종부터 또 관련 종목까지 꽉 채워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예.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장세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그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그 상승 가능성, 대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 또는 분석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장중에도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새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중국이 빅테크 기업 지원 시사하고 단계적 봉쇄 해제에 나선 데다가 일본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소식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62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연일 팔자세를 보이던 기관이 홀로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12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우위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으면서 오늘은 1% 넘게 상승한 865선에 마무리했는데요. 네, 코스닥 수급은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 홀로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첨보가 6%가량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3%에서 4%대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 독주가 잦아들면서 3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전일보다 9원가량 내린 1,275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또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내린 데다가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요. 이 빅사이클에서 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연일 반도체 업종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셨는데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서 더욱 기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장은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또 반전들이 좀 나와서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시장과 이제 현재 한국 시장이 디커플링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이제 하락을 해서 미리서 바닥을 잡았다 하는 그 첫 번째 요인도 있지만은 두 번째 요인은 환율 고공 행보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잘 나온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상승의 어떤 상승의 또 원인이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별로 보면은 기관의 이제 거래소 코스닥 공격적인 매수가 좀 이어졌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관망세
거래가 뚜렷하지만은 선물에서는 매수 어떤 포지션을 좀 나름대로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취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이제 변수 부분들이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내용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봉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오늘 보여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내용들인데 아직 그 변동 사항은 없지만은 희망 섞인 분석을 한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마리우폴 함락이 됐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했던 그 전체적인 그 동부 어떤 그 동부 라인들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차지를 좀 했기 때문에 휴전 협상 가능성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혈해감이 현재 푸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휴전에 대한 압박들이 좀 상당히 심하고 루머에 의하면은 현재 휴전 가능성을 위한 어떤 수순 밟기가 진행되지 않느냐 조심스러운 어떤 낙관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국적 반전들은 좀 어느 때 좀 현재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현재 정상회담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IPEF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번 참여 의사를 좀 그 전체적으로 현재 타지를 좀 했고 또 그 와중에 한국과 미국의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 것이 연결되면서 장세에 대한 상승했던 원인, 원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긍정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시간적인 변곡점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거래소 지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27개월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월을 이제 대칭으로 그어 보면은 이번 달에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27개월에 이제 대칭 변곡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27개월을 이제 사순환하게 되면은 54, 108이 되고 이거는 이제 9년 주기에 대한 사분할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숫자였던 원인인데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은 27개월 하락의 2단 하락. 그리고 이 27개월이 이제 상승과 조정과 행보의 끝자락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상승의 트렌드가 현재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현재 상승이 지금 전체 어떤 그 상승 개월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6개월이겠죠. 16개월에 대한 절반. 이 8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1월 말이 이제 저점이다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나서 행보를 하지 않고 행보만 지속이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쌍바닥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파동적 사이클에 대해서 27개월의 변곡점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27개월이 이제 대칭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상승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1월 말에 이제 급락했던 파동이 이제 반대로 형성이 되면서 5월달, 6월에 반대로 이제 급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5월의 대세 상승의 승부수가 파동상으로 나와주고 이러한 현재 원리적인 어떤 그 이슈적인 측면은 현재 한미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사건의 어떤 진척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빅사이클 업종은 반도체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과 관련 종목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또 간략하게 짚어본 것처럼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꾸준히 강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드디어 오늘 강한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뭐 상승한 그 이후 현재 후성하고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쪽하고 다른 섹터 쪽으로도 많이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대외 경쟁력. 미래 비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좀 있던 그 상황인데 최근에 그 현재 삼성전자와 TSMC의 3나노 경쟁에서 확실하게 3나노에 대한 수율 확보를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며칠 전에 나왔고 또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는 TSMC와 삼성전자의 어떤 그 현재 파운드리 하청에서 현재 TSMC는 3개월 전에 20% 가격 올렸고 최근에 6%를 올리란다 이런 그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최근에 15에서 20%는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됐던 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그다음에 그 옆에 평택의 미군 부대, 험프리 부대도 이제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됐었죠. 이런 그 요인들도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최근에 어떤 DDR5 이런 그 현재 교체 주기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인 512GB CXL 이런 D램의 개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기술에 대한 어떤 현재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 강하게 어필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약간 뜯어보면은 조금 먼저 삼성전자는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데 반등을 했던 종목군의 또 흐름들을 한번 면밀히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의 종목을 한번 보면은 후성이 약 그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성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후성 같은 경우는 불화수소 기반 한 냉매가스, 반도체 특수가스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가스 업종이 부상이 좀 됐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먼저 올랐을까 하는 것들이 다음 종목으로 해서 보면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의 내용을 불화수소를 수입을 하고 정제 가공 후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는 SK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두 개의 공통점은 현재 불화수소, 가스에 대한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불화수소 하면은 또 생각나는 부분이 2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특히 두 가지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하나는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원액, 그다음에 불화수소 관련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칭가스도 포함이 돼 있고 결국은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특수가스 이런 재료들이 먼저 올랐던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관광액도 재고 부분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계속 회자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먼저 뜨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그 현재 그 대성산업이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 때문에 현재 천연가스가 급등한다 이렇게 알고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대성산업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달리 아셔야 되는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네온가스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졌던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특수가스를 비롯한 4년형 가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현재 그 네온가스에 관련된 제조 설비를 완공해 시운전을 마쳤다 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인데 현재 네온가스가 작년 연초 대비
22배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 대비 5배가 올랐고요. 이런 부분의 원인을 좀 추적해 보면은 현재 네온가스가 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건데 네온가스를 만드는 업체의 비율을 보면은 중국이 66%, 그다음에 나머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거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서 생산이 중단이 되고 중국이 다 틀어잡고 있죠. 그런 한정적인 요소 때문에 네온가스가 계속해서 폭등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수가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때문에 뭐 천연가스나 곡물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강광액을 비롯한 현재 강광액이 이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에 필요한 특수가스 이런 가스 종목군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도 현재 또 수급 불안으로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현재 매수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만약 그대로 날아가면은 후발주가 있죠. 후발주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보니까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국주정 뭐 에탄올 뭐 이런 거 소주 관련주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풍국주정의 자회사 선도산업이 네온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특수가스도 이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는 그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차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현재 자회사인 선도산업은 뭐 특수가스 중에 뭐 육불화황, 그다음에 메탄, 크랩톤, 네온, 제논 이런 그 다양한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에 부분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LED 공정에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풍국주정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신규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최근에 그 매집들이 왕성하게 좀 현재 죄송합니다. 이루어지고 좀 있는 어떤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상승과 조정 이제 큰 폭의 진폭의 이제 중심축 위쪽에 올라오면서 오늘 윗꼬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대성산업하고 오늘 상한가 친 이유도 아직 시장에서 긴가민가한 것도 있고 또 풍국주정도 이제 조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 소재 재료로 맞는데 이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면을 보면은 그 중에서 특수가스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성원 산업입니다. 성원 산업은 이거 그 화학주 아니냐? 네, 맞습니다. 화학주가 맞는데 제가 어제 그 이 시간에 관심주로 현재 그 EUV 공정에서 이제 필요한 그 장비 소재 쪽에 대해서 현재 그 포토 마스크, 그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덮는 현재 그 펠리클, 그다음에 이쪽 포토 레시스트 온액 이 생산 세 개를 설명을 좀 들었었죠. 그 중에서 포토 레지스트 강광액이 최근에 부족하다는 거 있죠. 근데 성원 산업에서는 현재 그 온액을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를 만드는 그 온액을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 원료 물질, 그러니까 원 바탕이 되는 물질, 폴리머 3종을 생산 체계를 갖췄고 물론 현재 품질 임상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테스트 검증이 완료됐던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이걸 현재 동진 세미콘을 비롯해서 다른 쪽에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원 산업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제 이야기했던 동진 세미캠도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냉매가스 비롯해서 종합적인 현재 또 포트폴리오를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성에 이어서 성원 산업이나 현재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좀 해주시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K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C라는 종목이 좀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KC는 이제 KC텍을 사명 변경을 해서 약간 생소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KC도 자회사가 이제 자회사에서 인더스트리얼에서 헬륨 등 반도체 특수가스를 좀 생산하는 그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오늘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 박스권을 이번에 이제 강하게 좀 돌파를 좀 하려고 좀 하는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오랜 동안 박스권의 흐름에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주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것들을 요약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종목이 오른 게 올랐는데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반도체 소재에 해당이 되는 현재 특수가스 그다음에 관광액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급등을 하게 된 이면적인 내용이 네온가스 쪽에 급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네온가스 쪽하고 현재 불화수소 관련된 특수가스 쪽,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그 원액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대만하고 현재 그 TSMC의 경쟁이지만은 대만 TSMC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도 합종 연행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EUV 공정에서 현재 그 TSMC가 1.4나노 공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언이 아니고 진짜로 그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EUV 공정에서 현재 더 미세하게 뭐 1나노까지 2나노 이하까지 내려가려면은 그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한 건데 그게 일반적인 EUV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라 현재 CAR 방식이 아니라 난 CAR 방식의 어떤 것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일본 것도 아니고 미국의 유일한 업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 인프리아라는 기업이 현재 있는데 일본 포토레시 업체 현재 JSR에서 현재 이거를 100% 전액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첨단 공정으로 가는 1.4나노 공정에 가는 최고의 어떤 그 기술을 가진 포토레시스트가 원액이 필요한 내가 필요한데 그 업체가 일본을 독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현재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어떤 경쟁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또 이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급등 종목에 따라서 또 후발 주자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 예정입니다. 방한을 할 때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제는 전쟁도 총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라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과 함께 또 관련 업종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나 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미래를 보는 빅사이클 어떤 업종이 상승하게 될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업종, 전기차 부품 업종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기차 플랫폼 섹터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전기차 부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좀 세밀하게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산업의 축이 앞으로 미래 산업의 축이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뭐 휴대폰 쪽.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전기차, 자동차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차량용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재 eGMP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이제 충전 시스템 이런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용에 대해서 현재 필요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인데 현재 원료 소재가 이제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 제품으로 독특하게 납품이 되는 이제 그 현재 반도체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전기차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럼 전기차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품이 들어간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심도 있게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알면은 좀 더 아는 만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eGMP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솔루션이죠. 현재 전기차에 대한 그 솔루션 바탕에 현재 그 배터리를 좀 깔고 나머지 그 이 바퀴 부분 그다음에 모터가 앞뒤로 부분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셰시를 이제 세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대용차, 그다음에 중형차를 현재 자유조절할 수 있게끔 이 배터리 장착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틀이죠. 요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앞 범퍼 부분들을 약간 줄일 수도 있고 뒷 범퍼를 줄일 수 있고 하면서 현재 그 전체적인 모듈화를 한다는 것이 eGMP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전기차에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기차의 생명은 핵심은 배터리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배터리를 가지고 현재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전기차 모터를 현재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 모터를 돌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의 핵심은 사실 전기 모터입니다. 모터에 대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 내재화, 다시 말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대모비스에서 이 모터를 자체 제작해서 현재 엔진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수혜주도 좀 찾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현재 배터리 부분들이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한 부분들이 이제 모터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이 현재 모터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전기차를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완속 충전을 할 때는 현재 온보드 차트 그러니까 완속 충전은 교류이기 때문에 직류로 바꿔주면서 이제 현재 고전압 배터리를 현재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속 충전할 때는 직류로 바로 이제 충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모든 전기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게 모터로 갔을 때는 현재 인버터를 거쳐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모터를 이제 돌리는 시스템. 그 다음에 컨버터로 가서 현재 저전압 배터리를 통해서 전체 그 차량용 인포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돌리는 방식 이렇게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터 부분에 대한 핵심들을 우리가 알려면은 모터 하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터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현재 인버터, 감속기, 그다음에 구동 모터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모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현재 모터 부분들이 하나 구성이 되고 인버터 부분들은 현재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 이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감속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어 변속기처럼 모터에 대한 변속기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인버터, 구동 모듈, 감속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완성된 세트처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현재 모터에는 바로 옆에는 감속기가 있고 그 옆에는 인버터가 있고 이걸 하나의 세트로 진행이 된 것이 유니트 또는 현재 그 모터 모듈이다 한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전기차 부품을 접근하고 관련주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이 GM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 모듈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발전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 현재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전기차 플랫폼 설명을 했을 때 외국의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른쪽에 보여주셨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트리 모터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재 휠 4개, 자동차 바퀴만 있고 플랫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앞에 모터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장치가 많이 달렸는데 다 어디로 갔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술들의 발전들이 윈휠 모터 시스템. 윈휠 모터 시스템은 뭐냐면은 휠 자체 안에다가 모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전동보드 있죠? 두 발로 서서 가는 전동보드는 바퀴 안에 모터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이런 모델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트렌드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인휠 모터 시스템을 만든 자동차를 봤는데 자동차가 그대로 서 있어가지고 보통 기계식 주차할 때 그 자리에서 180도 도는 게 있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따로 누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건데 앞으로의 기술 개발한 데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들은 이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의 어떤 방향성들은 모터가 앞에 지금은 엔진 하나에서 모든 걸 전륜을 다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동차는 현재 앞에 모터가 있고 뒤에 모터가 있고 모터 옆에 전체적으로 현재 인버터나 감속기를 달고서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기술들은 현재 인휠 모터에서 모터 자체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앞으로 향후 기술적 트렌드를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앞으로 트렌드까지 좀 되고 앞으로 인휠 모터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테마로 증시에 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향후 지금까지는 모터의 어떤 현재 배터리의 어떤 시세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는 모터나 현재 이와 비슷한 부품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효율성을 가진 좀 장점이 있는 이 전기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인휠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전기차 부품 업종의 기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예. 모터에는 뭐가 있다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속기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이런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관련된 감속기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또는 모터 모듈을 전체적으로 현재 부품 납품하는 업체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심주로는 SPG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SPG를 꼽은 이유는 SPG는 현재 이제 감속기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업체, 모터도 생산하고 모터 옆에 이제 감속기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감속기를 생산한 현재 어떤 타이틀 때문에 로봇 관련주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주, 공장 자동화에서 로봇팔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관절이 좀 있죠. 변속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현재 접근하고 또 테마가 형성이 되는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맞습니다. 근데 주요 제품으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AC 모터, 그다음에 DC 모터, 그다음에 현재 컨트롤러, 현재 컨덴서 이런 주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미국의 GE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기술력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전기차 로봇 도심항공 분야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현재 모터 감속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로봇 쪽으로도 현재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또는 로봇
도심항공 쪽으로도 SPG가 부품 쪽으로 납품이 되는 것들이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가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표준 AC 기어드 모터의 57%를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표준 DC 모터, 현재 AC, DC는 직류 교류입니다. 이게 직류 모터, 또 교류 모터. 그다음에 중간에 스태핑 모터라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모터 체계인데 이쪽 관련된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많습니다. DC 모터 같은 경우는 3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2016년에 국내 최대 팬모터 제조업체인 성신을 흡수 합병을 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탄한 기술력 또 시장 지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성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나와지죠. 왼쪽에 있는 이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감속기가 해당이 되고, 또 각종 그 현재 그 가전 제품에 현재 모터가 장착이 돼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납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구동 모터뿐만 아니라 현재 그 창문을 위아래 자동으로 열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모터가 잘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이 뭐 자동 환기 팬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각종 모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성장들은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SPG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SPG를 한번 봐야겠죠. 그런 국내 어떤 성장성이 있는 것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현재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죠. 이게 사실은 1파입니다. 그리고 1파는 절반 조정이죠. 기간 조정 보이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냐면은 직전 고점을 처음에는 저항,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안착 부분에서 재상승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SPG도 상당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매출이나 여러 가지 내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뽑았습니다. 네,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SPG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SPG 말고도 또 눈여겨볼 기업이 있을까요? 예, SPG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을 한번 관심주로 현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좋다. 예, 왜 예.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현재 탑픽주는 제일 마지막이고 네. 좀 더 좋은 종목, 그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SPG보다는 좀 더 가까워야겠죠. DIC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그 준비를 했습니다. DIC라는 종목은 앞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동력 전달 장치 핵심 부품인 기어, 그다음에 현재 세프트의 전문 생산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전 납품,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GM의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모터사이클용 고성능 엔진, 그다음에 트랜스미션을 최근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게차 쪽에서도 독점 트랜스미션이라든가 현재 이런 그 부품들을 독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DIC에 대한 기술력들은 현재 모터사이클, 지게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세 가지 라인 쪽에 완벽하게 구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신사업 현재 신소재 산업의 성장 모멘텀들이 있는데, 최근에 국책과제, 소형 상용급 RE EV 부품 시스템 그 현재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택배용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한 국책과제를 지금 이제 수행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하고 좀 더 현재 접근하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DIC라는 종목을 현재 이제 꼽았고요. DIC라는 종목의 이제 뭐 모터 내용이 과연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이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서 현재 모터 인버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제 모터 감속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제 모터도 현재 그 모터 사이클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재 납품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토 핵심을 납품하는 것들은 현재 현대차, 기아차는 직접 제작하지만은 나름대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IC라는 종목은 현재 월봉을 한번 보면 현재 일봉을 한번 보면은 한 번에 그 큰 어떤 이슈가 사실 작년 현재 21년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고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번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또 최근에는 현재 그 반등 절반을 현재 최근에 반등 절반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오랜 동안 행보의 끝자락인데 상승의 방향성으로 좀 터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DLC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한 1,900억 정도 좀 되죠. 그래서 기술력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좀 해당이 되고 국채까지도 수용하고 또 매출액도 탄탄한 그 현재 매출액을 현재 나름대로 부품 쪽, 지게차 쪽 여러 가지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DLC가 이제 두 번째로 손꼽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성차 1분기 생산과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반면에서 이 중소형 부품업체의 1분기 합산 매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오늘의 탑픽 종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예. S&T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S&T 모티브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 들여다봐 주시죠. 옛날 사명으로 보면은 대우정밀이라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 다 갔다 오셨죠. M610을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S&T 그룹은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구동 모터 모드를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현재 보통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나 이런 데서 다 내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납품을 해달라면은 그 부품을 납품을 할 수 있을 정도고 전체를 납품을 하라면 전체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GM 자동차, GM 볼트 EV 생산을 초기에 했을 때는 현재 SN 모티브에서 전체 엔진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터 모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GM 볼트에 대한 생산 재개가 2분기 쪽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드라이브 유닛, 구동 모듈 패키지 전체를 이렇게 납품을 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지금은 현재 모터 외에 앞에 이제 게시판, 셰시, 그다음에 에어백 이런 쪽도 부품을 만든 전문 회사 쪽에 해당이 좀 되고요. 현재 납품은 현대차, 기아, GM, 현재 푸조, 시트로엥 이런 글로벌 업체에 납품을 할 정도로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단독 납품, 모터 모듈을 단독 납품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방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방산, 그다음에 도심 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현재 M610에서 개사량에서 K2C1이나 소총을 전력화를 좀 했고요. 또 경기관총, 그다음 이런 것들을 현재 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총 분야에서도 현재 방산 수출이 보통 K9 K9을 중심으로 이제 방산포 중심으로 현재 가지고 현무 미사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수출되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수출 전력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윈릴 방식의 모터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적은 현재 비상장 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이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윈릴 방식의 모터가 이슈화가 되면은 이제 S&T 모티브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탑픽 종목으로 S&T 모티브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현재 S&T 모티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월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현재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GM 납품, 모터 납품이 현재 결렬됐지만은 다시 한번 재개돼서 매출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절반 이하로 이제 빠졌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8만 원대에서 한 4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더블 정도에 빠졌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했고 완만하게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그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 어떤 그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다가 장세가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최근에 약간 뭐 급락, 그다음에 행보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뭐 측면에서 보면은 약 그 매수가는 4만 2천 원.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4만 4천 원 정도. 현재 손절가는 한 4만 2천 원 잡고 목표가는 현재 한 5만 5천 원. 직전 고점을 현재 추세로 보면은 전체 이제 현재 추세로 보면은 약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위 이제 상단까지가 뭐 현재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을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한 매출을 한번 봐볼까요? 이제 매출액 부분들이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올해 추정 매출이 1조 정도 좀 되죠. 그다음에 내년 추정 매출이 1조 1,000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추정치가 PBR이 1이 안 되고 그다음에 퍼가 7이 안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S&T 현재 모티브의 근거지가 이제 부산에 있고 또 관련된 그 내용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S&T 모티브 부분들이 현재 뭐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S&T 모티브를 전체 그 전기차 부품지의 탑픽이다. 그리고 결국은 전기차 핵심은 현재 배터리지만은 두 번째는 현재 모터다. 우리가 모터를 너무 간과를 했다. 간과를 이유는 현재 현대모비스에서 내재회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도심항공이나 인휠 방식이나 아니면은 모듈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직수출도 가능한 기업이 S&T 모티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탑으로 꼽았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라 또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산업과 도시항공 재료도 있다라는 점이 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증권사에서는 탑픽으로 골라온 이 S&T 모티브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와 현대 또 신영증권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요. 목표가는 6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내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인 이 S&T 모티브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내일 개장 전에 오전 8시 50분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전에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